이 정의연의 기부금 논란이 어제는 이제 윤미향 당선인 개인 집 구입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요. 두 차례 윤미향 당선인이 주택을 사면서 담보대출도 없었다. 이게 수상하다라는 게 야당의 문제제기입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게 조금 야당의 문제제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세요. 윤미향 당선인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경기도 수원의 빌라 하나와 아파트를 두 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가구 2주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빌라는 매각을 하고요. 2012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원의 또 다른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결국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짚어드렸지만 이 기존의 아파트 팔기 전에 경매로 먼저 새 아파트 낙찰받은 거거든요. 다시 1가구 2주택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1가구 2주택을 보유했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집 두 채를 살 때, 또 이사를 하고 경매를 통해서 집을 갈아탈 때 대출이 필요 없이 현금으로 전액 다 이 용처를 다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뜻이고 지금에서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윤미향 당선인이 1가구 2주택이었던 시대에는 대출받는 게 너무 쉬웠던 시대였어요.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도 쉽고 금리도 예금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일반 다른 대출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왜 굳이 대출을 안 받고 이렇게 1가구 2주택을 유지했느냐, 집을 갈아탔느냐. 결국 어디선가 그만한 현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게 야당의 의혹이고요. 그럼 그 현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과연 남편의 형사보상금은 딸 유학비로 썼고 나머지 현금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이냐. 월 1년 연봉이 2,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뭔가 이 후원금을 다른 식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없이요. 그리 경제력이 좋지 못하다던 윤미향 당선인이 어떻게 현금으로 집을 샀느냐. 핵심은 이걸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8년 전 그러니까 수원의 2억 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하는 과정에서 전액 현금을 어디서 구했냐는 의혹 제기에 윤미향 당선인 반나절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서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법무사 등등 등기하면서 그 과정이 다 드러나 있고요. 저희 그때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문제 상황입니다. 없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오전에는 영수증까지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정기업금 3개를 팔고 가족에게 빌려서 2억 원대에 낙찰 받았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뭐 기억에 오류가 있었으니까 말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습니까? 글쎄, 근데 처음에 저렇게 얘기됐을 때 살던 집을 팔아서 경매장을 충동했다. 그러니까 살던 집 팔아서 새 집 샀다. 그게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대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던 집이 안 팔리면 아주 애먹고 뭐 여기저기 대출도 받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 1가구 2주택을 2번씩 했어요. 처음에는 2년 3개월 동안, 그 다음은 9개월 동안. 그 얘기는 집이 안 팔렸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과 마찬가지로 기존 집 팔아서 새 집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차가 안 맞으니까 지금 다시 정기예금을 해지했고 뭐 가족에 빌렸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현재로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판할 때도 그렇고 수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간해보는 그 자가 뭔가 하면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말이 자주 바뀌면 저 말은 선뜻 믿기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물론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정기예금을 해제했고 뭐 빌리고 뭐 어쩌고 했다는 거는 쉽게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말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관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론이든 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뭔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당은 일단 윤미향 당선인의 이 현금 출처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새로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에도 건재당이 일체 설정된 게 없고 또 전에 살던 집도 건재당이 일체 설정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분이 현금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여유 있게 있으니까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거나 이런 일 없이도 충분히 이제 그 부동산 대금을 다 납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돈들이 다른 데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개인 계좌에서 나갔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현정 의원. 네. 그럼 제 가정이 맞나 보세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야당의 주장은 결국 기부금도 개인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정의연 그리고 위안부 피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한 돈이 결국 윤미향 당선인 집산에 쓰였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황상 볼 때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 조그마한 단체든지 큰 단체든지 간에 어떤 뭐 돈을 모금할 때는 그 단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돈 자체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지만 제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 회원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 왜 당신 이름을 하느냐? 당연히 문제제기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내 돈과 다른 사람 돈이 섞여서 관리가 되면 이게 돈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정대협 그 이사장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지금 정의용 연대 이사장도 했고 근데 뭔가 일 있을 때마다 꼭 개인 계좌로 해요. 베트남에 무슨 우물 파준다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개인 계좌로 돈을 모금합니다. 아, 그것도 개인 계좌. 네, 1,700만 원 정도 모금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1,200만 원만 전달합니다.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부조금을 개인적으로 또 모금을 합니다. 개인 계좌를. 그다음에 또 할머니들 미국 가고 뭐 유럽 갈 때 또 할머니들 뭐 이게 업그레이드 해줄 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또 개인 계좌로 돈을 걷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제 미국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개인적으로 모금을 했는데. 아, 체류비요? 그렇죠. 체류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문제는 그쪽에 계신 교포분들이 아니 할머니 오셨을 때 우리가 다 돈을 다 댔다. 또 이렇게 또 증언을 하고 계세요. 어허. 자, 그러면 그 돈 어디 갔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개인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만약 이게 공식 계좌 들어갔다면 당연히 회계 처리가 되겠죠. 더군다나 또 이게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경우는 기부금법에 따라서 실제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했는데도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특히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그 계좌에서 돈이 수억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돈 중에서 일부 조항금으로 주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또 이 계좌를 일부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SNS에 또 홍보까지 했습니다. 자, 윤미향 씨 개인 계좌로 돈을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본인들 또 이게 홍보까지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윤미향 당선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담보대출도 없고 하는 등등을 보면 뭔가 개인적인 어떤 이런 돈들을 실제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비슷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강조하지만요. 의혹 자체보다는 사실 당사자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윤미향 당선인도 자꾸 언론에 나와서 이 말 저 말 변명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이 지금 글쎄요, 집한돈 논란 말고 그 전에 미국 유학 보낸 딸 얘기했을 때도 원래는 장학금 받았다가 나중에 남편 보상비로 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입장을 바뀌면서 뭔가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입지가 좁아지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말을 바꾸게 되면 그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한 말을 나중에 뒤집게 되면요. 본인이 했던 첫 번째 말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고 본인의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은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하기 전에는 모든 걸 확인하고 기억을 다 더듬어서 자료를 가지고서 해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그냥 단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의혹이 발생하면 해명하고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또 되면 또 반박하고 또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윤미향 당선인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이런 대응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하자면 윤미향 당선인이 정말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 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반박이 안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집 문제도 그렇고 딸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반박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해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다른 증거들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도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해명이 자꾸 바뀌는 거 이런 부분이 결국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윤미향 당선인 개인 집 의혹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은
다음은 가장 뜨거운 이슈인 안성 쉼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